오늘은 우리의 고전소설인 흥부전을 재해석해보자. 흥부전의 교훈은 권선징악 및 형제 간의 우애에 있다. 흥부는 선하고 놀부는 나쁜 형으로 악하다는 기존의 해석이 만고불변일 수 없다. 먼저 착한 흥부를 재해석해보자. 첫째, 흥부가 제비새끼에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것은 인성의 발로이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하나인 측은지심에서 나온 것일 뿐 대서특필할 만한 큰 선행은 아니다.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면 치료해주고 농약이나 덫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야생동물을 구출해주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먹이를 산에다 가져다 놓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새끼 제비 다리를 고쳐준 것은 우리의 보편적 착한 인성의 결과이다. 둘째, 21세기는 무한 경쟁 사회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 고금을 막론하고 무능력한 자는 가난하다. 흥부의 능력은 자식 많이 낳는 재능과 방 뜯는데 조였군, 담 쌓는데 조였군, 비 오는 날 멍석 걷기 등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필부에 불과할 뿐 가난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는 무능력자였기에 가난했다. 셋째, 흥부가 낳은 자식의 숫자는 판본에 따라 각기 다른데 수다한 자식들 아들만 28명, 반육값 32엇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을 32명이나 낳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흥부가 자식을 32엇을 낳은 힘과 정력으로 땀 흘려 일을 했으면 처자식을 굶주리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수님한테 밥주걱으로 얻어맞지도 않았을 것이다. 흥부는 가장의 5대 의무인 1, 의, 2, 식, 3, 주, 4, 교육, 5, 자녀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흥부는 처자식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자식 교육을 시키지 않은 무능한 가장으로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에 따라 처자식 유기와 학대죄로 구속 처벌해야 할 대상이다. 넷째, 흥부는 국민의 내 대의무인 신성한 근로의무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았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택에 큰 부자가 된 후 엄청난 불로소득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안 했고 형 놀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놀부가 소문을 듣고 찾아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온 것 하나만 보아도 그의 잘못된 인간성을 알 수 있다. 세금을 포탈한 흥부는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한 인물이다. 재해석일 뿐 흥부는 착한 사람이다. 착하기만 할 뿐 무능한 자임은 분명하다. 부창부수라고 흥부 마누라 역시 자식 잘 낳는 재주와 추운 날 김장하기, 온유월 김매기, 혼대사에 음식하기 등으로 평범한 아낙네이다. 전문성이 없어 가난했다. 그러나 흥부 마누라는 최고의 지식인이다. 자식을 32엇 이나 낳았던 다산의 여왕 흥부 마누라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그녀는 도연명은 물론 두보시를 두루 섭렵한 지식인이었다. 판소리 흥부가에서 흥부 마누라가 가난 타령을 하며 슬피 우는 대목을 보자. 가난이야. 가난이야. 천만고에 있는 가난 아무리 헤아려도 내 위에는 다시 없네. 환도소연 불패풍일 도정절에 가난하기 내 집보단 대궐이요 삼순고식 10년일관 정광문에 가난하기 내게 되면 부자로세. 중략 애고애고 서른지고 기한이 이러하니 불고염치가 저절로 되네. 여보시오. 아기 앞시 형님 댁에 건너가서 전국간에 얻어다가 굶은 자식을 살려냅세. 위에 환도소연 불패풍일은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에 나오는 구절인데 집은 작고 쓸쓸하여 바람과 해를 가리지 못하고의 뜻이다. 삼순구식 10년일관 역시 도연명의 시의고에 동방에 한 선비가 있으니 입는 옷이 항상 누더기란에 슬래쉬 30일에 9번 밥을 만나고 10년 동안 같은 모자를 쓴다네에서 나왔다. 하도 가난하여 30일에 겨우 9끼니를 먹고 새 모자를 살 돈이 없어서 10년 동안 같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는 삼순구식과 10년일과는 가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그리고 정광문의 가난은 당나라 광문관 박사 정건의 가난으로 두보가 취시가에서 호화저택에선 고량진미 먹기 싫어하나 광문 선생은 먹을 밥도 부족하네에서 용사한 것이다. 흥부 마누라의 지적 섭렵은 도연명 시를 거쳐 두보의 시에 이르고 있다. 흥부 마누라는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대단한 지식인이다. 이런 지적인 여성이 가난한 흥부에게 시집을 온 것이 매우 아깝다. 그녀의 처지는 장적이 쓴 시 2부에서 사람이 되려면 계집은 되지 말아요. 여자가 되면 실로 삶이 어렵다오라고 노래한 것과
백거이가 태행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의 아내가 되지 마라 인생 백년의 고락이 남편에게 단련노락과 약합부절하다. 흥부 마누라가 자식을 32 이나 낳아 기르는 와중에도 도연명과 두보의 문집을 손에 놓지 않고 공부했던 수불석권의 왕성한 지적 탐구 정신을 배워야 한다. 한편 놀부는 바람직한 인간형은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다. 첫째, 놀부가 흥부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면 흥부 내외는 이 쌀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10개월 후에 한 명을 낳으면 가족이 35명이 되고 쌍둥이를 낳으면 36명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놀부는 흥부의 자활 능력과 독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부러 양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놀부는 남을 괴롭히는 심술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그의 심술은 초상난데 노래하기, 패는 곡식 모가지 뽑기, 잠든 놈의 뜸질하기 등 150가지나 된다. 놀부는 역설적으로 심술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자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인간이다. 심술에 관한 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인물이다. 재해석일 뿐 놀부는 나쁜 인간이다. 흥부와 놀부를 선하게 대척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창의적인 사고는 꿈을 이루게 한다. 출처 김상홍 교수